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공사업 전문 이수용 세무사, 기업진단 전문 이수용 세무사.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가지고 등록하려는 목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도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목적에 맞게 제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 절차와 기업진단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교환은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법인을 새로 설립해가지고, 신설법인이죠?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1번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업진단 필요하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 방법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개관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볼 것이냐. 신설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할 때는, 자, 먼저 법인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이제 각종의 세금을 신고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목적도 있지만 지금 저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사실 요거 때문이죠.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자, 법인을 설립할 때 투자자들, 주주분들이 돈을 얼마씩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이체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기술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이거 뒤에 자세히 볼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의 출자 예치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기업진단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기업진단은 무엇이냐?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 자본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납입자본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납입자본금 앤드 실질자본금입니다. 이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를 기업진단이라고 하고, 기업진단은 저와 같은 진단자가 진단을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기업진단, 요 결과물이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진단 보고서에 적격이라는, 잘 충족했다라는 게 적격이라는 표현인데, 이 적격이 표시되기 위해서는 뭔가 요건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들을 오늘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되면은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등록 신청을 하면은 어디에다 할까요? 예, 요것도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정보통신공사 협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시, 도지사 등이 최종적으로 등록증과 등록 수첩을 발급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 즉 등록이 된 순간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시공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주어지는 권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각종의 어떤 규제와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모두 준수해 가면서 공사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요게 다 무슨 절차냐? 등록 기준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다. 그러면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 등록 기준은 총 4가지가 있다.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죠.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기인이 누구냐면은 주주입니다. 주주. 나중에 법인의 주식회사니까요. 우리 주식회사로 하는 겁니다. 법인 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주식회사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벌면은, 수익이 발생하면은 요거를 주주들한테 다시 배당을 해주고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나면은 요런 투자한 사람들을 주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이 회사가 설립이 안 돼 있어요. 설립 전이에요. 전. 설립 전이면은요,
주주가 아니고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기인이 자, 우리 회사는 상호를 뭐라고 뭐 기타 등급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다라는 정관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기인들이 얼마를 투자하겠느냐? 만약에 A와 B와 C가 하는데 각각 3분의 1씩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씩 투자하겠느냐 아니면은 A 단독으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하겠느냐 뭐 A 단독으로 2억도 할 수 있고 3억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정하는 거죠. 이게 자본금인데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투자금이 결정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 투자금을 반드시 회사에다가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반드시 회사에다가 나중에 회사가 성립되면 이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법인계좌가 개설되면은 이체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회사가 설립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 발기인이 주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주들이 자본금을 약속을 하는 거죠.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고. 요거는 이 주주들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 본인들의 잔액증명서 이제 한 군데다 모아요. 사실 그래서 한 장으로 취합을 하는데 한 군데 계좌로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서 이 금액을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그 금액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뭐요? 법인의 이 자본금을 납입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이거 상법 용어인데 여러분들 이제 법인 설립해서 공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최소 이 정도 용어는 아셔야 돼요. 납입 자본금 어디에 있다고요? 법인이 설립되면은 등기부등본의 자본란에 납입 자본금 그 금액이 이 회사의 자본금 얼마이다라고 찍혀 있어요. 그 금액이 납입 자본금입니다. 아직 우리가 등록 기준을 보지 않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은 이 금액이 최소한 1억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설립 등기 사항이 있죠. 본점 소재지를 결정합니다. 이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리적 공간. 그게 본점 소재지가 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등록 기준 중에 하나가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죠. 이 본점 소재지 결국에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등록 기준이 총 4가지인데 제일 먼저 결정되는 게 이 사무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아무데나 주소 그냥 제출해가지고 등기하면 안 되고 그럼 안 될 건 없지만 나중에 또 정정을 해야 되니까요. 자,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목적에 정보통신공사업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우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 임원, 이사나 감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이사가 여러 명인 대표자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 임원들은 이사건 감사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요. 이거는 본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임원들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인적사항 명단을 제출을 하면은 자, 이거를 수리하는 시도지사 등이 어떻게 해요? 행안부에다가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당연히 당연히 법인인데 이름 정해야죠. 그 다음에 그 외 사항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뭐 요즘에 셀프 등기도 하지만 보통 법무사한테 이 서류들을 다 제시를 하면은 법무사가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등기가 완료되면은 회사가 설립되는데 드디어 법인이 탄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이 설립됐으니까 아까 전에 이 흐름상으로 보면은 설립이 되면은 뭐 하라고 그랬죠? 사업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하고 요 설립할 때 우리가 1억 5천만 원 이상 뭐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계좌에 이체를 한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계좌 이체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요 절차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관할 세무서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보통 사무실 임대차 했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새로 사가지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주주명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 이런 걸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은 어떻게 해요? 즉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시간을 두고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사업자 등록증 플러스 법인에 관한 서류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은행을 가는 거죠. 그럼 은행을 가서 이제 본인들이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할 은행을 선정을 해서 계좌를 개설을 하면은 요 계좌는 이제 법인 계좌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약속을 한 돈은 발기인들이 약속한 요 돈은 발기인 본인들의 개인 계좌에 있었지만 이제 법인 계좌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이 돈을 이체를 해라 이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납입자 원금으로 1억 5천만 원 설정했으면 1억 5천만 원 이체하세요.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이체했으면 설정했으면 1,000만 원 이체하세요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역시 아직 보진 않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기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을 했으면은 1억 5천만 원 이체하면은 이때부터 스타트 뭐가요? 자본금 요건 충족하는 게 요 이체된 날로부터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액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뭐 다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자금 여력이 안 되면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자금을 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1,000만 원 일단 이체해 놓고 다시 1억 4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입금을 해요. 주주들이 자기 지분 비율대로.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역시 법무사 통해서 우리는 납입자 원금이 기존에 1,000만 원이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늘리고 싶습니다. 잔액증명서가 있으니까 여기 돈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늘려주죠. 등기부등본에 납입자 원금 1억 5천만 원으로 바뀌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셔요. 유상 증자한다 그러죠.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돈 내고 한다. 유상 증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 정리하면은요, 처음부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시작해서 계좌 개설하고 돈을 넣었으면 이때부터 스타트.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1억 4천만 원 이상 더 넣고 유상증자 해서 법인 등기가 이때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스타트. 요게 뭐요? 자본금 준비 요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뭐, 이거 말씀 다 드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자본금 요건 여기까지 스타트 되는 지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 4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제가 한 3번 벌써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자본금은 자, 첫 번째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두 번째 실질 자본금, 이거를 모두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인 설립하면서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조건을 충족을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아직 스타트 안 한 겁니다. 언제부터? 이 실질 자본금이 충족되는 스타트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1억 5천만 원이 회사 계좌에, 이거는 회사 계좌입니다. 반드시 회사 계좌에 입금이 된 순간부터 스타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납입자본금 요건만 충족되면 안 돼요. 자, 결국엔 이렇게 충족이 되는데 어찌됐든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등기부등본에 찍히고 회사에 1억 5천만 원 이상 입금이 되면은 이때부터 스타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사무실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니까 설립 당시부터 사무실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한 면적, 뒤에 가서 몇 가지 요건이 더 있는데 보도록 하시고요. 기술자 4명 이상인데 자격을 갖춘 자 4명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고 이 고용은 상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무라는 거는 다른데 이중으로 근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조합을 하다 보면은 하자보증이라든지 계약보증이라든지 이렇게 발주자한테 보증을 서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담보를 제공해야 될 때가 있다든가 이런 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보증이라든지 담보를 당신이 서줄 능력이 됩니까?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그걸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쪽 서울보증보험 가가지고 보증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 자본금의 10% 이상 1,500만 원 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면은
자본금 확인서 또는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이 자본금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만 원 이상은 쓰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뭔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본금의 10% 이상 1,500만 원 예치는 이 면허를 유지하는 조건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4천 지금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약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출자를 하고 공제조합에, 그리고 아예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도 발급받고 자본금 확인서도 발급받고 그 다음에 공제조합 서비스도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기본 요건은 최소 1,500만 원은 출자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가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자, 등록 기준 4가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보시죠. 기술자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4명은 뭐라고 그랬죠? 자격 갖춘 자 4명을 고용해야 되고, 이 고용은 상시 근무를 하는 조건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격은요, 자, 정보통신공사 기술자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 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보통신기술자가 협회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협회에 등록을 하면은 이 기술계 또는 기능계라는 이 학력과 경력과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기술자 자격 요건을 부여하거든요. 그 기술계 3명 이상, 기능계 1명 이상의 기술자 해서 총 4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또 붙죠. 자, 이 기술계 3명 중에서 최소한 1명은 중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초, 중, 특, 고, 특,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다 3명 다 초급이면 안 되고 그 중에 1명 이상은 중급 이상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뭐 기능계는 당연히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4명, 총 4명이 있어야 되고, 이 4명 중에 1명은 기술계 중급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자격입니다. 이 사람들과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어떻게 해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 그 4대 보험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사업자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 본인들이 국민연금 가입 증명을 요청을 해서 발급받으면은 이분들이 자, 지금 이 회사에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인이 되고 여기까지 이력 전체를 다 띄면,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혹시 취득했다가 상실한 이력이 있으면은 상실이 잘 돼 있는지. 그럼 이 회사에는 당연히 상실이 안 돼 있죠.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보통신 등록하려는 회사에.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른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상실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이중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자는 자격 갖춘 자 4명 이상, 1명은 중급 이상, 기술계 중급 이상, 그리고 상시 근무하는 조건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요거 자본금 확인서 발급받기 위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500만 원 이상을 정보통신 공제조합 있습니다. 여기에 납입하면은 발급해줍니다. 두 번째, 100자 이상을 그냥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1자가 45만 9,925원인데 100자면은 4,599만 2,500원 아닙니까? 요거를 그냥 출자를 해버리는 거죠. 출자를 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본금 1억 5천 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본금 1억 5천으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여기 1,500만 원이 됐든 0.5억이 됐든 5천만 원 정도가 됐든 이거를 추가로 준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여기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5천만 원 출자를 해버리면은, 자, 1억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5천만 원 출자하면은 1억밖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1억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사무실 임차하면 최소한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들어갈 테고, 그럼 자금이 좀 이렇게
유동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1,500만 원으로 하시고 나중에 좀 여력이 되시면은 5천만 원 출자하시고. 요 근데 또 6개월 지나면 금방 대출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확보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뭐 부채 일으키는 건 그렇게 또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요거로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좀 일 많이 하시면은 또 나중에 출자도 하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진단 보시면은 기업 진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정리하면 뭐 밑에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 설립을 하는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하면 사업자 내고 계좌 개설하고 1억 5천만 원 돈을 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이체 한 날부터 뭐요? 스타트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자 내고 계좌 개설하고 요 1,000만 원 이체 해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1억 4천만 원 이상을 더 납입을 하고 유상증자를 하면은 돈이 1억 5천만 원 회사 이제 1,000만 원하고 1억 4천 회사 돈 다 들어왔잖아요. 증자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스타트. 자, 요 시점이 이게 훨씬 빠르겠죠, 위에 게. 그러니까 밑에 거는 등기를 2번 해야 되니까요. 어찌됐든 제가 이거를 같은 선상에 그려놔서 이게 같은 날이라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훨씬 뒤에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요 스타트 시점부터 최소 21일이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스타트 한 날로부터 최소 21일이 경과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단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1일이 더 들어가야지 저한테 진단을 의뢰하면은 진단을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법인 설립 등기일 아닙니다. 변경 등기일 아닙니다. 뭐요? 회사에 돈이 1억 5천만 원 이상 들어온 날부터 며칠이요? 최소 22일이 경과해야지 여러분들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받으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스타트 한 날, 설립 등기를 언제 했든 이 스타트 한 날부터 22일이 경과해야 여러분들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성격 급하시잖아요. 저도 급하고 다 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법인 등록, 설립 등기 하고, 자, 면허 언제 나옵니까? 아니, 신청도 안 했는데 언제 나옵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얼른 갖다 서로 내면은, 심사해가지고 면허 나옵니까? 아니요. 최소한 자본금 요건 때문에 요 요건을 갖추고 이 전에가 또 얼마큼의 기간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요거 플러스 최소한 스타트해서 22일이 지나야지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사람들은 뭐 서류 받자마자 등록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심사해야 되죠. 뭐 한 14일 정도 공식적인 기간도 있지만 뭐 보통 한 열흘 걸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한 30 며칠 지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앞에 시간까지 그냥 한 40일에서 45일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절차를 알면은 내가 어차피 내가 이거를 줄이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갖고 빨리 나오는 걸 생각해야지. 이런 22일 이 시간은 줄일 수가 없는 건데 말도 안 되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이체한 날 요게 뭐요? 스타트 21일이 경과해야 기업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21일이 요 날부터 21일이 경과해야 되니까 22일째 되는 날 21일이 경과해야 되니까 22일째 되는 날 저는 진단을 해드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진단을 받은 후 등록 신청할 때까지 그러면 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아까 언제 나옵니까? 언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이 얘기하고 두 번째 돈 그럼 다 써도 돼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러죠. 왜요? 이 기간 동안 22일 기간 동안 자 여기서 스타트 했잖아요. 22일 기간 이후에 진단이 가능한데 요 스타트 한 날로부터 21일까지 1억 5천만 원 이상 계좌에 반드시 보관돼 있어야 돼요. 이게 하루라도 진짜 극단적으로 10,000원
1,000원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계속 보관하셔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0원 빼서 썼어요. 그럼 다음날 10,000원 넣으면 돼요? 아니 1,000만 원 넣어도 안 돼요. 왜요? 그날 빠졌으니까요. 아시겠죠? 계속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러면 기업진단 받았으니까 이제 써도 됩니까? 아니요. 공무원분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자 그 시청이나 도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돈 잘 유지되고 있는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썼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스타트 한 날로부터 면허 나올 때까지 그냥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안전하게. 자, 그러나 한 가지 쓸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요거 1,500만 원 또는 0.5억 원, 뭐 4,900 얼마였잖아요. 요거는 써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진단 의뢰하는데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서사, 자 코타 저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본금 요건도 갖췄습니다. 자, 기술자 요건 봤죠? 자본금 요건, 공제조합 출자 요건 봤죠? 자본금 요건 봤죠? 사무실 한 개 남았는데, 사무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맨 뒤에 썼지만 사실 제일 먼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법인의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이거 등기사항이니까 이미 결정되는 거잖아요. 설립등기할 때. 그쵸? 그리고 만약에 본인 소유다 그러면은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하면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 뭐 거의 없고요. 임차를 했을 테니까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시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 내 거 아닌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왜 제시해요? 아, 이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인지 막 가라로 막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시해라, 이 얘기입니다.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책상이라든지 그 통신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간판도 좀 붙이고 사무실 시작하는데 좀 깨끗하게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사무실 요건도 충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제 모든 요건, 등록기는 내가 다 충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쓰시면 돼요. 뭐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 하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쓰셔도 돼요. 등록 신청서 작성하시고 임원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결격 사유 없습니다, 해당 없습니다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명단만 제출하면 알아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 4가지 있었죠. 기업진단 보고서, 요거는 자본금 입증하는 거 제가 발급해드리죠. 물론 거저해드리진 않죠. 수수료를 받겠죠. 그 다음에 자, 기술자 명단, 요건 기술자. 그 다음에 사무실 사진 등, 요 임대차 계약서 플러스 사무실 사진 등 하면은 요거는 사무실.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요. 이 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뭐요? 자본금 확인서. 아까 1,500만 원 이상 또는 출자 뭐 있고 자본금 확인서, 이렇게 다 하면은 등록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요?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이 정보통신공사업은 그 주무관청이 어디냐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럼 시도지사, 서울이면은 서울 특별시장, 경기도면 경기도지사,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지사, 전라남도면 전라남도지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이 서류 접수받아갖고 좀 검토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리를 해줄게요. 해가지고 시도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서 검토 다 해가지고 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수리는 여기서 해주는 거고, 자, 등록증과 등록수첩 발급,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등록증이 나가면은 등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보통신공사 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공사 업자가 된다라는 건 뭐요? 여러분들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그 시공을 마음껏 하실 수 있다.
독점 배타적으로 마음껏 하실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권리 빼고는 그 권리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의무다 이 얘기입니다. 의무. 이 의무 잘 충족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 받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말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 설립해가지고 여러분들 법인 없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해가지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하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게 법인이라고 하니까 혹시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 사업자도 됩니다. 법인 뭐 훨씬 더 간소하진 않아요. 어차피 등록기는 4개 다 충족하는 거니까. 단 앞에 법인 설립하는 절차가 없고 바로 사업자 등록으로 넘어가니까 사업자 등록으로 넘어가고 사업용 계좌 개설해서 거기다가 1억 5천만 원 이상 넣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스타트 요것만 앞에서만 좀 차이가 나고 나머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하실 때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고 기업 진단 필수적이죠. 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등록 잘 하시고 사업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 신경 쓰다 보면은 세무라든지 이런 쪽에 혹시 소홀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인사드렸죠. 건설업 공사업 전문입니다. 기장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수수료 여기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기장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설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 절차와 기업진단 한 방에 정리해 드렸습니다.